오늘 저희 가천대학에 정말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직접 방문을 해주셨고요. 오전 행사를 거쳐서 지금 이 자리 국제홀에서 여러분과 함께 진솔한 대화의 시간, 또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자리가 한 120석 이상 되는데 자리가 모자라는군요. 꽉 찬 열기 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대학생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시대의 고민들 진지하게 나눌 수 있고, 또 관심사항이 무엇인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잘 가감없이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국무총리와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대학생 여러분으로서는 사실 흔치 않은 기회 맞죠? 그렇죠? 네. 정말 이런 기회 사실 어제도 TV 뉴스에서 뵀거든요. 근데 직접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실감이 갑니까? 그렇죠? 이렇게 유명인들을 볼 때 우리 설레는 마음이 있는데, 김황식 총리께서는 특히 이 국정을 행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러한 그 국민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도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1시간 정도 이어지겠고요. 1시간 동안에 여러분 현장에서도 질문을 하시지만, 지금 이 장면이 그대로 SNS, 여러분 주로 사용하는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미에 저희가 그 질문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답변을 얻는 시간도 마련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대부분 저희 가천대 학생인 걸로 짐작을 합니다만, 혹시 외부에서 오신 손님 있습니까? 계시는군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마이크 있으신가요? 네. 홍대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상길입니다. 네. 예, 저는 페이스북을 좀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예, 그 활동을 하다가 이 국무총리실 온라인 대변인실과 이렇게 친구를 맺고 그 과정에서 이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오늘 아침부터 일찍 수원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환영의 박수 역시 보내드려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국무총리실에 이 페이스북, 트위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아시는군요. 그런데 그 페이스북에 또 총리님께 대한 여러분의 좀 그 짐작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들어오실 때 뵈니까 약간 연세가 지긋해 보이시니까 그런 SNS 소통을 하실까, 안 하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떨까요?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잘 모르시죠? 지금 페이스북에 가보면은요, 국무총리실에 그 연필로 쓴 페이스북이라고 해서 총리님이 원고를 직접 6필로 작성을 하신 것을 스캔을 해서 올려놓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메모 형식으로 올라오는데 지금 37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많은 그 총리님의 생각을, 또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도 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댓글 여러분 달아주실 수 있거든요. 오늘도 아마 총리님께서 올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김황식 총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듣고 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간략히 총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이렇게 알려지신 분이지만 그래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74년부터 이 공직을 시작하셨습니다. 판사로 출발해서 대법관을 거치기까지 34년 법관의 길을 걸어오셨고요. 그 이후에는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총리로 취임을 하신 게 지난해 10월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났죠. 근데 혹시 몇 대 총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땡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보기 드릴게요. 21대, 31대, 41대, 51대. 네, 41대 맞습니다. 네, 41대 총리님이신 김황식 국무총리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학생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 전해주시고요. 또 질문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이곳에서 그 콘텐츠 산업진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회의를 주재하려
이제 여러 장관님들, 차관님들, 민관위원들 모시고 회의차 이곳에 왔다가 대학에 오는 김에 젊은 대학생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누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우리 총리실 간부들의 권고가 있어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하고 응낙을 했습니다. 응낙을 해서 오늘 같은 이와 같은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 막상 이렇게 어제 그제 오늘 나갈 생각을 하니까 괜히 응낙했다 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제가 대법관 할 때 그리고 감사원장 할 때 총리 될 때 국회 청문회를 3번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렇게 국회 청문회 3번 하는 사람 앞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청문회는 뭐 장관들도 이제 청문회 하는데 거기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헌법에 딱 그 청문회를 해서 청문회보다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직책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게 이제 대법관, 대법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3자리로 옮겨다니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겠죠. 그런 청문회를 많이 겪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그 청문회 때보다 더 떨려요. 왜냐? 되게 그때는 무슨 이야기를 물을 줄을 알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물을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오면서 다짐한 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 그래서 그걸 핑계 삼아서 한 70%는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고 한 30% 정도 내가 답변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모두 말씀으로서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짧은 한 반세기 만에 민주화도 달성했고 산업화도 달성한 참 세계 역사상 2차 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독립을 했지만은 그러한 두 가지 업적을 한꺼번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50년간의 국민 소득이 260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 아마 12월 중순경, 초순경에 무역 규모가 한 1조 불 달성이 될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1억 불 달성했다고 대잔치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세계 7위의 수출 대국이고 세계 6위의 외환보유고 국가고 또 외국에서 평가하기를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세계 26개국이 있는데 그 나라 중에 하나고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다. 한국이 22, 일본이 22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5번째로 이 4대 스포츠 시합을 개최한 나라, 동학의 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알다시피 뭐 한류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가 세계 각지에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이런 참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두들 힘들어합니다. 요새 여러분들 경우 보더라도 뭡니까 참 초중고등학교 때 즐겁게 뛰어노는 시간보다도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사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참 시간을 다 뺏기다시피 하고 대학 진학해가지고도 또 취업을 위해서 스펙을 쌓고 또 취업 걱정을 하고 또 취업이 되더라도 뭐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또 이게 상당 부분은 또 비정규직이고 또 결혼도 여하튼 주택 문제 또 애들 보육 문제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장래 희망이 뭐냐 하는 그런 근심 걱정도 들고 또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취업을 해서 살더라도 또 금방
여튼 세상 흐름이 빨라져 가지고 다른 때보다도 은퇴가 훨씬 빨라지고 또 나중에를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나시기 때문에 참 나라는 엄청나게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업적상으로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은 정말 걱정이 많고 참 희망보다는 참 걱정, 두려움이 더 많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좀 가난했지만은 그래도 마음껏 뛰놀고 또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내고 하는 그런 행복한 느낌이 여러분 세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이와 같이 발전되고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행복감을 안 느끼고 오히려 미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행하다고 생각까지 하는지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진짜 나라도 발전한 만큼 우리도 같이 온 세대가 더불어서 행복한 사회,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이제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말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에 하여튼 성실껏 답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드리죠. 예. 자, 모두들 오늘 사실 참 흔치 않은 기회고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소통을 가장 큰 가치로 많이들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과의 어떤 소통의 단절도 많은 문제가 돼서 이렇게 젊은 세대와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는 건 정말 값지고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탄 없이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희 대학에 이렇게 손님으로 오셨으니까 저희 학생 대표가요. 총리님께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먼저 인사를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저 오늘 복장도 신경을 많이 쓰고 왔네요. 우리 학생회장 잠깐 일어서 볼까요? 네. 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 총학생회장 김규환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반나절 이상 가까이 되는 시간을 본교에 투자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점심 식사까지도 우리 대학에서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괜찮으셨습니까? 예, 2,500원짜리인데 네. 한 4,000원짜리는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말 마음으로서 우리 청년들과의 소통을 진심으로 원하시는 그런 모습에 참 감동을 받았고요. 또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흔치 않은 기회이고 좋은 기회이니만큼 편안한 가운데에서 많은 질문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총리님께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따뜻한 가르침과 애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한 10분 정도 경과했고 5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뭐 저희 순서 없습니다. 아마 총리님을 뵈면 이렇게 뭔가 질문을 하고 싶다는 마음 가득한 열정이 있으실 걸로 아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총리님께서 그 지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그럼 일단 질문하고 싶은 학생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예, 저는 먼저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온 박상길입니다. 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취업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두 발언 때. 예, 근데 여기 지금 보면 대학생들입니다. 다. 그 요즘 야권에서 보면은 그 청춘 콘서트로 해가지고 공감이나 소통, 뭐 이런 집단지성에 대한 그런 뭐 좋은 콘텐츠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상처받은 20대, 30대, 40대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콘텐츠를 잘 아직 설정을 못했는지 좀 많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청춘 멘토로서 뭐 나승현 씨나 뭐 이런 분들 설정된 것만 봐도 좀 사람들이 약간 공감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2040 소통 콘서트에 그런 좋은 콘텐츠로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정부나 또 여당에 대해서 그와 같은 지금 노력이 부족했다, 질책
하는 대목이 이해가 갑니다. 정말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 특히 뭐 여당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좀 더 정책을 설명을 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노력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진솔하게 전달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실은 제가 저로서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했던 것처럼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제가 2004년도에 광주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할 때도 우리 직원들하고 판사들한테 매주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소통을 한 경험이 있는데 저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정책을 열심히 좋은 정책을 세워서 그것을 시행해 나가면은 국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알겠거니 알아주겠거니 이렇게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참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자세 노력이 미흡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그렇죠.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하는 마음이 다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걸 이렇게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쑥스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마치 그런 가족 관계에서와 같이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사랑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걸 표현하고 그걸 이제 가시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점에서 좀 부족을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함께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내용들이 당장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고 이것은 어떤 단계로 갈 것이고 앞으로는 어떨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다방면에 걸쳐서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 뭐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이제 소셜 네트워크 그걸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대면해서 이런 기회도 자주 갖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관님들한테도 틈나는 대로 현장에 가서 참 몸으로 부닥치는 스킨십을 통해서 많은 좀 대화를 나누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됐죠? 자, 다른 질문 있는 학생. 네. 아까 그 두 번째 손 들으셨는데.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유재하입니다.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셨는데요. 그 일각에서는 그런 인하에 대해서 그 수조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그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또 그렇다고 일각 다른 의견을 보면 또 그 등록금을 대학에서 다 부담하기에는 대학에서 부담하는 것도 또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반값 등록금 정책이 이렇게 실현되기 어려워서 현재 실현되고 있지 못하는데, 혹시 총리님께서 혹시 이런 어려운 그 안건에 대해서 묘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등록금 부담 때문에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님들이 정말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서울 시립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가 이제 일정한 이제 재정을 투입을 해서 반값으로 등록금을 낮추겠다 하는 건데, 그건 뭐 예외적으로 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이제 다른 부분, 다른 예산을 투입해야 할 부분이 이제 희생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뭐 그걸 더 의미 있고 우선순위로 돈다간다면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학이 등록금이 전혀 이제 없는 대학들도 특수한 대학들이 있죠. 사관학교라든지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국비로서 이렇게 감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80%가 대학 중에서 80%가 사립대학입니다. 사립대학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제 뭐 재단에서 학교를 만들고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학생들 등록금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운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실정이고 또 우리나라와 같이 그 기부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못한 데에서는 학생들 등록금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라의 세금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감당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뭐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야 뭐 당연히 환영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면은 그만큼을 어느 부분에서 이제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 살림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정말 나라 살림에 요소요소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맞는데 과연 대학 등록금이 말하자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최우선 순위로 지원돼야 되는 대목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제 금년도에 한 내년도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우선 이제 생활이 어려운 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학금으로 지원해 나가고 그리고 대학들도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또 명목 등록금도 낮춰가고 뭐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게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내년의 경우에는 7분위라는 것은 이제 소득을 10%, 20%, 30% 국민을 이제 10단계로 나눴을 때 하위 7분위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한 22%의 등록금이 경감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이제 그쪽의 예산도 늘려나가고 또 그 밖에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등록금 부담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원대학교 생명과학과 4학년 오홍주라고 합니다. 저 일단 총리님께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너무 가슴이 떨리고요. 혹시 총리님께서는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님을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그 전 의장님께서 혹시 어떤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셨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께서는 전혀 경제와 상관없는 줄리어드 음대 목관학기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분은 전 세계 통화를 움직이는 그런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장을 이제 위장을 맡았었는데요. 저는 생명과학과 학생이지만 다른 분야로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리님께서는 저희 나라가 그렇게 학문 간의 통합과 융섭이 활성화돼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점에서 지금 학생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합니다. 종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에 있어서 이렇게 통섭하는 그런 쪽으로 심지어는 인문과학이 이제 자연과학하고 또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넘나드는 그런 교육이 되고 그래야 이제 사회가 더 다양하게 발전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또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많은 그 학과라든지 이런 것을 통폐합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해나가는 데에서는 또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생각한 것처럼 쉽게 진행시킬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뭐 답을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쪽으로 우리도 더욱 노력을 해 나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가 지향하는 것은 뭐 학벌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본 능력이 평가돼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꼭 대학을 나와야 되느냐,
말하자면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또 나중에 더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사람들은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을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거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모든 응시 자격에서 학력 같은 것은 전부 그 도외시하고 이런데, 아마 이제 인턴 같은 이제 특수한 이런 경우에는 말하자면은 잠깐 와서 이제 트레이닝하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부처에서는 우선 당장 이제 바로 활용하기에 적정한 그런 이제 학생들을 이제 인턴으로 채용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인턴 과정에서부터 좀 더 물론 이제 인턴을도 경쟁이 있으면은 이제 골라서 이렇게 채용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왕이면 더 적합한 사람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과나 또 학력이나 이런 것에서 차별이 안 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예, 예.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인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지난 11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한미 FTA를 둘러싸고 인터넷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괴담 수준의 유언비어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괴담으로 단정짓고 끝나야 할 것이 아닌 국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FTA 그런 체결 과정에서 괴담들이 생겨난 까닭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또 그들과 소통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향후 발생할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할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또 그런 일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생긴 국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잠재우고 또 어떻게 소통하실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뭐 저 학생이 지적한 것처럼 국민들이 FTA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말하자면은 잘못 그 왜곡된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참 그런 쪽에 우리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과연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정부의 설명이나 정부도 나름대로 설명을 했죠. 경제적으로 효과가 어떻게 되고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뭐 등등 설명을 했는데 그걸 뭐 진지하게 듣고 이해해주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무조건 이제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또 분들도 솔직히 이 사회는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모든 국민을 한 100% 다 설득시키고 전체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좀 힘든 이제 우리 현실이다 하는 것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지난번에 참 국회에서 참 세계 뉴스가 통해서 알려진 대로 이렇게 좀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체결은 처리는 됐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제 수출도 늘어나고 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텐데, 이제 농수산업, 제약업 분야에서는 상당한 손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FTA를 초계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 있는 산업들 중에서 어떤 쪽은 이제 이득이 생기고 어떤 쪽은 이제 손해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 손해 쪽인 부분을 잘 우리가 이제 끌어올려야죠.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피해가 생길 때 그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 직접적으로 그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 기준을 세워 가지고 가령 그 FTA로 인해서 영업상의 이제 실적이 가령 85% 그러니까 15% 정도가 떨어졌다 했을 때 그에 생기는 손해의 가령 90%를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보완해 준다.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산업을 예를 들게요. 예? 미국 쇠고기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더 들어올 테지만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미국 쇠고기보다는 한우를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여러분들 보면은 가격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2배씩 차이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우 산업을 그야말로 여러 가지 시설을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더 질 좋은 한우를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오히려 FTA를 통해서 더 오히려 전화위복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해 나갈 겁니다. 그것이 지금 FTA 체결 과정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서로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쌓이는 게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충실히 이 정부에서 정부 정책으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밖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것이다. 가령 우리가 농수산이나 식품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그 부분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국이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부자가 말하자면 13억 인구 중에서 한 5%만 하더라도 그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 한국 식품이 위생적이고 청결하다, 또 영양가도 풍부하다는 것을 지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중국 부자들은 한국 식품을 상당히 선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 더욱 발전시키면은 엄청나게 중국에 수출을 늘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좀 당장 취약해 보이는 그런 산업 부분이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그걸 충실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조만간에 구체적으로 밝힐 것입니다. 네. 네. 여자분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신문방송학과 2학년 유청청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경원대 중국 유학생 대표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보통 중국에서 대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비자 때문에 중국 졸업하고 나서 비자 때문에 중국에 가야 됩니다. 근데 더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에서 일자리 찾고 싶어요. 근데 찾는 시간하고 기회가 비자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유학생한테 비자 기간 연장 개선이 절실한데 총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유학생 한국에서 취업하는 거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한 49만 명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7만 명 정도가 또 불법 체류 상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50만, 60만 가까이, 70만 가까이 외국 근로자들이 있는데 참 우리가 개방 사회로 세계화 이렇게 해나가는 사회에 있어서는 외국인이랄까 특히 우리 또 동남아라든지 중국에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일한다면은 상당히 우리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이와 같이 외국인 이제 일자리는 또 우리 국내 일자리하고 또 연관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은 그런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고려하고 챙겨야 될 점이 많아요. 많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가령 그걸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걸 뭐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런 답은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점차 이렇게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점차 해결되고 있어요.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나 외국인 근로자 특히 우수한 인력들이 와서 또 연구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부처에서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가면서 차차 그렇게 개방을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일을 해나갈 겁니다. 네.
예,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인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저 총리 혹시 나는 꼼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최근 나는 꼼수다와 같이 뉴미디어를 통해서 개인들이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뉴미디어 심의팀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총리님께서 이런 SNS를 통한 정치적 견해 표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뭐 우리 헌법상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뭐 언론의 자유가 다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그런 자유로운 권한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다만 그런 내용들이 정말 허위라든지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건 사회 전체의 통합 차원에서 또 그 피해를 보는 그 당사자의 차원에서는 정말 억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건전하게 이렇게 발전돼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모든 가치가 공존할 수 있고 그런 가치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주장되고 표출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걸 통해서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이렇게 또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국가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허위라든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걸 하는 분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충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래희망이 경찰입니다. 네, 총리님께서는 1970년대 이후로 거의 법 쪽에 한평생 이렇게 몸담고 헌신하셨는데 이제 요즘 특히 아동범죄라든지 성범죄 등 각종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흉흉한 세상에서 이 시기에 희망적인 메시지 한마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그런 이제 범죄라든지 이런 것을 참 깨끗이 없앨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게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가볍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말 그러한 행동이 발생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뭐 범죄인을 잡아가지고 처벌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엄정하게 처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분들을 잘 교화시켜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정부의 노력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희망적인 메시지를 참 드릴 수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같이 온 사회가 그 협력하자 하고 부담만 드려서 좀 죄송한데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잘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차근차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모든 것이 기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웃을 배려하고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그런 쪽으로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왕따 시키고 또 뭐 이렇게 괴롭히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건 정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경찰을 지망한다고 하시니까 뭐 경찰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면은 사회 분위기를 여튼 따뜻하게 남을 배려하고 뭐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가천대학교 BI센터에서 창업을 한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벤처기업 선배들이 하는 말이 자본, 사람,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한테는 아이디어가 있고 그리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본이 없어서 사람이 지금 나가게 됐고 사람을 더 이제 들어올 수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작은 문제로 SK 커뮤니케이션에 싸이월드를 팔 수밖에 없었던 이동영 대표 혹시 아시나요? 예. 그래서 저는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줘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인데 SN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졸업한 학과가 신문방송학과이기 때문에 기보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을 줄여서 기보라고 하는데요. 기보에서는 고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조금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을 받을 때 대표자가 무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연대보증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 방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저희 회사가 정말로 비전이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하는데 총리님께서 저희 회사에 엔젤 투자자로 나서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엔젤 투자자가 한국에는 한 10년 사이에 800명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전무하다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본 문제, 또 대기업과의 또 문제, 또 기술 신용 보증에 보증하는 기준 문제 등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쪽에 이제 창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예산도 마련하고 그리고 또 펀드도 조성을 하고 또 오늘 오전에 회의한 것 중에서 상당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는데 엔젤 투자를 제가 할 수가 있느냐? 제가 돈이 없어서 당장은 못 하는데 그 사업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좀 엔젤 투자자를 한번 추선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용의는 있고 어때 우리 고용부 차관께서 이 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충해서 한 말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고용노동부 차관이십니다. 예. 예, 고용부 차관입니다.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 도전 정신으로 창업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도 밝고 나라도 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처럼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2천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1,300억은 이제 융자할 수 있는 자금을 하고 700억은 엔젤 펀드로 정부가 직접 총리님이 못 하시지만 정부가 이렇게 펀드로 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아마 종합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네. 예. 네, 총리님 지금 아주 열띠게 질문이 오가고 있는데요. 잠시 좀 열기도 가라앉히고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질문 받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소화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서동철님이신데요. 국무총리님께 여쭙니다. 사학 비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사학 비리에 대한 대책은 뭐 지금도 충분히 대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감사를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또는 형사적인 이렇게 제재를 가합니다. 그리고 우선 사학 운영자들이 잘못한 비리가 있는 경우에는 임원 승인 같은 것들을 전부 취소를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사학에서 손을 떼게 하고 또 횡령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걸 전부 배상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각종의 절차라든지 방안은 전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혹시 질문하신 취지가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취지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뭐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가지 질문만 더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저 목을 좀 축이시면서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윤수정 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기업은 정부의 물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물가 인상으로 인해 가계 부담이 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밝혀주십시오라고 주셨나요? 예. 저 물가 상승하면은 제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서민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제 최우선으로 이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와 같은 노력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가령 우리나라 그 원유 같은 것은 뭐 100%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국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렇게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고 또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에너지 그 작업 수입 의존도가 뭐 97% 되고 곡물도 우리가 작업하는 것이 27%밖에 안 됩니다. 참 우리나라 정신 잘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에너지 문제, 이 곡물 문제 말하자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은 나라 전체가 말하자면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해야 되고 성장도 해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하튼 그 물가는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한편으로는 적어도 특히 공기업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 전기료 인상 요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료 받는 것 가지고 그저 비용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이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전기료 같은 것도 물가 수준도 고려를 하면서 또 올려야 될 공공요금도 그렇죠. 뭐 지하철 요금이다, 철도 요금이다. 이거 올려야 돼요. 올려되지 지금 말하자면 올려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것들이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양쪽 물가 상승, 물가 안정 노력과 그리고 또 물가를 적정히 올림으로써 또 오히려 에너지라든지 이런 자원을 전략하게 하는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 또 공기업의 경영 성과를 높임으로써 미리미리 공기업에 따른 재정에 부담이 되는 그런 문제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양쪽의 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중지,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서 잘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총리 임기가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나요? 이정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 총리 그만두면 제일 먼저 며칠 동안 잠을 좀 푹 자려고 그럽니다. 예. 잠을 푹 자고 그리고 그동안에 보고 싶었어도 보지 못한 친구들, 친척들 좀 만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 좀 가보고 싶은 곳 이렇게 한번 여행을 좀 실컷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도 좀 사실 경무에 시달리시느라고 참 피곤하시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걱정이 됐던 것이 감기 걸리셨을까 봐요.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총리님 그 연평도 전사자 추모식 가셔서 비를 많이 맞으셨던데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더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제 시간 많이 경과했는데 아직 그래도 시간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 질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주저 없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원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전세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총리님께 수도권 대학 지원 대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서울 소재 대학은 정부 지정한 사업을 지원을 받고 또 지방 대학은 또 지방 대학 나름대로 지방 대학 육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데 그에 비해 비교하자면 수도권 소재 대학은
정부의 혜택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제가 총리를 하면서 지방에도 다니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지방에 가면은 나라 정책이 전부 수도권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또 원성이 자자합니다. 경상도 가면은 뭐 다른 쪽은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고 또 전라도 가면은 다른 쪽은 이렇게 해줬는데 또 중앙하고 또 지방하고 또 계층 간에 또 남녀 간에 정말 정부로서는 이런 모든 그 요구 욕구들을 잘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힘드는데 지금 이제 그 수도권과 이제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을 이제 또 정책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조금은 이제 그쪽을 배려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대목입니다. 어쩔 수 없는 대목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과 또 정책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게 이제 구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학생의 경우에는 그래도 가천대학이 그래도 신흥 명문으로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예? 옛날에 부산대학, 경북대학, 전남대학 참 명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그런 대학들의 좀 특수한 사정이나 좀 열악한 그런 점들을 좀 헤아려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국제통상학과에 재학 중인 조용범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비전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현재까지 이러한 위치에 오셨으며 앞으로 어떤 그런 걸 어떻게 실현하실 생각이신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 두 번째로 궁금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리더십이라는 이런 수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마다 몸에 맞는 자신만의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총리님께서는 이렇게 대법원장이라든 이런 여러 자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리더 중에 리더의 위치에 계신 분이신데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실현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총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뭐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할 때 어디를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과대학. 근데 제 형님이 의사셨는데 별로 좋아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대 지우고 또 내가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과 지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과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과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법과대학 가서도 일단 법대 갔으니까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사법시험 공부나 하자 해가지고 또 운 좋게 한두 번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합격을 해서 이제 판사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내 나름대로는 이제 비전이랄까 내 삶의 목표가 생겼어요. 결국은 법조계 판사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사회 기강을 세우고 또 이렇게 사회가 조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내가 좋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쭉 살아왔는데 그냥 느닷없이 감사원장도 되고 총리도 되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해 보면 참 인생이란 것이 묘하다 생각이 돼요. 내가 그래서 판사로서 내 일만 충실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뜻밖의 뭐 대통령께서 감사원장 하라 또 총리 하라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그 전에 한 번 얼굴 마주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어른이 왜 나를 감사원장을 시키고 총리를 시켰는지 아직도 내가 궁금해요. 아직도 궁금하고 지금 가서 느닷없이 나를 왜 총리 시키고 감사원장 시켰는지 묻는 것은 결례일 것 같아서 나중에 다 끝난 뒤에 도대체 어떤 연고로 나를 뭐 감사원장을 시키고 총리를 시켰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그때 내가 한번 대답을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런데 비전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비전은 중요한데
우선 여러분들한테는 뭐 당장 내가 뭐 세상 속된 말로 출세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제 그야말로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기억이 남는 게 참 니네들은 좋겠다. 청춘이라는 것은 술을 먹지 않아도 취하는 것이 청춘이고 또 청춘의 본질은 시행착오다. 시행착오 있다 하더라도 다 그것이 용서되고 또 그것이 다 회복되는 것이 청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은 얼마나 행복하냐. 이제 그런 국어 선생님 말씀이 아주 기억에 남아 있는데 야, 그 대단한 말씀이다 하고 마음 깊이 새기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살아와서 지금 물으니까 그 대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이 저보다 한 15년 정도밖에 연상이 아니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40 이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헤아려 보니까. 그래서 좀 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여하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리더십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본적으로 현대사회에서 특히 군림하거나 술수적인 리더십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로 이렇게 통하고 진지하게 들어주고 내가 말 두 마디 할 때 상대방 말 8마디 들어주는 그런 좀 눈높이를 맞추거나 더 낮은 자세로 이렇게 하면은 자연히 거기에서 오히려 리더십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젊은 시절 얘기 들으니까 더 재밌네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한 5분 정도 총리님 시간 좀 더 하실 수 있으시죠? 학생들 원하시면은 네. 뒤에 서서 오랫동안 참은 학생들이 많은데 뭐 손이 많이 들려 있나요, 저쪽으로?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무역학과에 재학 중인 김수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수능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도 작년에 수능을 본 입장이라 입시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그런데 요즘 다문화 특례 전형이 많이 신설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주력 학교에서. 그들이 다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유공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국인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우리 지방하고 수도권 이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이제 특례 절차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열악한 이런 부류를 어떻든지 이렇게 함께 안고 가야 됩니다.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형편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은 분이 좀 양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손해만 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그런 배려가 되더라도 다른 분들에게 손해가 결정적으로 가지 않도록 가령 정원회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 정주 여건을 좀 개선하고 하기 위해서 뭐 그쪽 출신 학생들이 좀 특례로 이렇게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뒀는데 그런 것도 엄격한 기준을 두고 무작정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또 정원 내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해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이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원대학교 법학과 김희연이라고 합니다. 네, 총리님께 질문 드릴 것은 모든 전국의 대학에 언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론들이 뭐 신문사든 교지든 네, 뭐 학교에 비판적인 글을 쓴다고 해서 뭐 많이 없어지고 혹은 뭐 인원이 감축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학 언론의 자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그것도 대학 내에 한정되는 언론이라 하지만은 그것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것이 허위라든지 또는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한 거든지 뭐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밖의 영역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 학군단 4학년 후보생 김원곤이라고 합니다. 현재 모든 학군단에서 주 2회 정도 최소한 아침 체력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학교 근처에 살지 못하는 후보생들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마저도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시촌 같은 쪽방에서 좁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송파나 도봉 같은 곳에 군 자녀 기숙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지금 후보생의 순위가 낮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혹시 지금 현재 있는 기숙사를 증축하거나 아니면 후보생들을 위한 그 기숙사를 따로 마련하거나 해서 일반 후보생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까지 그곳에 살 수 있게 한다면 어떤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총리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생 기숙사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 자본이든지 국비든지를 통해서 기숙사를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군인 관련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관계 기관한테 한번 어떤 형편인지 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자.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인 홍영진 학생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총리님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진위 개수가 높아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약자가 양산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일측에서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측에서는 따뜻한 자본주의 4.0이라고 이런 말을 제시했는데요. 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따뜻한 자본주의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 이야기를 썼습니다. 양극화 문제가 해소돼야 된다. 특히 이렇게 일부 부유층과 나머지 계층 사이에 경제적인 격차가 커지면은 우선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 중산층이 넓어지면은 구매력이 약해지고, 또 구매력이 약해지면은 산업이 선순환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은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또 일부 계층에서 분노, 증오가 생기고, 또 그걸 이용해서 사회를 불안하게 하려는 그런 정치 세력이 또 등장하기 때문에 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말하자면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 성장이라든지 각종 복지재택의 제도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자본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도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맥락을 갖추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바로 시작했을 때는 그야말로 무한 경쟁이 있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그 차등,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오히려 사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약자를 좀 부추겨서 이렇게 키워 올리는 그런 노력들이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명확히 이해해야 될 것은 그것을 말하자면 사회주의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지금 동구사회에 지금 몰락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어떻게 하면은 그 틀 안에서 약자를 보호를 해서 전체가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냐. 이것이 결국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사회,
공생 발전입니다. 공생 발전인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는 원인이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따뜻한 자본주의는 나타나는 자본주의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소멸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쪽보다도 자본주의는 계속 수정되어 가면서 진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는 그런 쪽으로 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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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총님 반갑습니다. 경원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이재원입니다. 그 앞에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부총학생회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총학생회장 아까 인사드렸던 분과 같이 티격태격 할 일도 많고 싸우거나 그럴 때도 많은데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참 재밌는 일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께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 각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주일에 이제 회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보고 사항을 통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그야말로 이렇게 접촉이 있지 개인적인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리고 또 언제 한 번은 대통령께서 개인적인 접촉, 그것도 개인적인 접촉이라고 할 수는 없죠. 테니스 한번 총리실하고 청와대하고 테니스 시합 한번 하자고 그래서 그냥 좀 마음 편히 테니스 시합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신문방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시진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씀하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요새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총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우선 간단히 이제 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구조 조정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대학에서도 그걸 조금 경감하려는 노력을 할 거고 정부 차원에서는 1조 5천억을 투입을 해서 우선 이제 경제적으로 약한 약자부터 이렇게 장학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위 70%에 해당되는 이제 대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약 전체적으로 한 평균 22% 정도 등록금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다방면에서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약속드린 시간 이제 좀 이미 넘어섰습니다만 그럼 한 질문 정도만 더 받아볼까요? 네. 저는 아동복지학과 1학년 허지은인데요. 최근에 안철수 교수님의 연구 비용을 삭감하고 교과서에 안철수 교수님의 내용이 들어간 부분을 검토하는 등 보복성 정치 압박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교수님은 1,500억이라는 기부금을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총리님도 혹시 이게 총리직을 끝내시고 내실 의향이 있으신지. 뭡니까? 정치적인 압박이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고, 어디 기관을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압박을 가했다 이런 것은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었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1,500억을 기부한 건 그분 동기가 어떤 건지 그분 마음속을 내가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명확히 밝힌 것이 있어요. 평소에 생각했고 계획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지 다른 이야기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1,500억 원을 이렇게 기부를 하신 것은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이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렇게 남을 돕는데 노력을 할 거고 또 돕는다는 것은 반드시 부자만 되어야 돕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부 문화를 보면은 오히려 소득이 적은 분들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훨씬 더 뜻있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대열에 이미 동참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네, 지금 뭐 질문이 계속 이어져서 참 열띤 분위기인데요. 이 현장을 지금 생중계되고 있다고 했죠.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에 댓글이 벌써 올라왔습니다. 김용기 씨가 이런 댓글 남기셨어요. 오늘 이런 방송을 처음 보는데 추후에도 이런 간담회 형식의 대화가 실시될 예정이 있나요? 그래서 웃음을 띄워주셨고요. 참 훈훈하고 좋습니다. 라고 주셨고 배민성 씨 국무총리실에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좋은 반응들, 이 호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아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시간 꽉 채웠습니다. 1시간 이상 저희 가천대학교 찾아주시고 대학생들로부터 진솔한 얘기 또 가감없이 많은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교환해 주신 우리 총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가천대학은 또 처음 오셨죠? 오늘? 두 번째 왔습니다. 그러십니까? 만나서 이렇게 소통의 시간, 귀한 시간 가져보신 그 경험도 있으실 텐데 그 새로운 감회랄까요? 그런 걸 조금 전해주시고 마무리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제가 총리 된 뒤에 대학을 2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이 가천대학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여하튼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첫째 우리 오미영 교수님이 사회를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부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고맙고요. 특히 이 행사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보더니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젊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근데 네. 오늘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를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젊고 친근하게 보이려고 내가 저 하얀 와이셔츠만 주로 입는데 오늘은 좀 파란 와이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어서 조금 서운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신 좋은 의견은 앞으로 제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하튼 자료로 삼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한 반영해 나갔고 또 여러분의 등록금 걱정이라든지 취업 걱정이라든지 또 창업 창직과 관련해서 자금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여러분의 고민을 나름대로 알고는 있지만은 더 생생한 목소리로 들어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여튼 꿈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세상 모든 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 여건인데 모두가 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 이것을 빨리 바꿔야 진짜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또 여러분 개인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더 빨리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 행사장 가득 메워주신 우리 학생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보니까 인증샷 참 좋아하죠? 인증샷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 시간은 내주시기로 이미 약속을 받아놨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전부 올라갈 수는 없고요. 나눠서 뭐 한 줄 한 줄 이렇게 나와서 좀 시간 충분히 갖고 인증샷을 우리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앞줄부터 나와서 학생들 그 사진 촬영 같이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북에 저희 그 소통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댓글 남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그 다운받을 수 있는데 페이스북에다 좋아요라는 그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좋아요를 누르면 오늘 찍은 사진 여러분이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들 나와서 그럼 총리님과 한번 사진을 멋지게 찍어 보시죠. 네.